안녕하세요. 시대인지에서 지구학 가르치고 있는 신수섭입니다. 어,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처음 들어가지고 3월 모의고사를 봤을 텐데, 우리 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뭐 시대인재 브릿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브릿지보다도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3월 모의고사로서 이게 뭐 시험에 의미가 있나? 저는 예상은 한 47에서 48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까다로웠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모의고사에 제가 물화생지 해설을 다 찍으려고 지금 작년 언제부터죠? 12월부터죠. 한 3개월 동안 이제 제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쉬는데 거의 하루에 뭐 11시간씩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거 지금 모의고사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종에도 그렇고, 제 손풀이랑 이렇게 한번 뿌려보려고 해요. 지구과학은 엄청 잘 푸는 것 같은데 다른 과목은 뭔가 좀 더 멋있게 푸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도 1번부터 20번까지 이게 원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런 포맷이 되게 익숙할 텐데 1번부터 20번까지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물화생지를 다 다르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다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토토로 봐가지고 토토로 우리 귀여운 토토로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귀여운 가오나시를 이제 넣어놨어요. 1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쉽지. 이게 지금 이 색깔로 가면 여기가 이제 쿠로시오, 여기는 북태평양, 여기는 캘리포니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순환 반응은 ABC다. 이거 아열대 순환 요 방향인 거고. 북적대류 말도 안 되죠. 북적대류 이렇게 흐르고요. 좀 더 지역적으로 가서는 북적대류 아래쪽으로 북반구에서 적도 반류까지 흐른다. 이거 뭐 찾으면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분의 A가 C보다 높겠죠. A는 난류고 C는 한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가 2번.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인데 이게 이제 약간 띵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뭐를 니은복이 뭐라고 나왔냐면 쿼크와 전자가 최초로 형성되었다.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내년부터 통합과학을 보니까 혹시 여러분 재수하면 안 돼요. 혹시 재수하는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내년을 좀 대비하게끔 준 거 아닌가. 지금 물화생지 다 풀어봤는데 이 통합과학에 나오는 거 지금 이런 이 원래 안 나오던 게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적어 보면은 급행착 시기는 몰라도 되지만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초 여기 3분 얘는 38만 년이어서 우주 배경 복사 방출. 그래서 A는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 게 급팽창의 정의고요. B에 이게 처음 물어봤지 우주 최초입니다. 쿼크랑 전자가 최초로 형성되었냐? 쿼크랑 전자는 기본 입자라고 그러죠? 기본 입자. 제가 통합과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기본 입자 쿼크, 전자, 렙톤 이런 애들은 급팽창 이후에 최초창 시기에 우주의 물질이 합성되면서 만들어졌죠. C의 우주 배경 복사 방출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거의 뭐 그냥 눈으로만 쓱 풀고서 푸는 거라 이따가 한번 답 한번 맞춰봐야겠네. 어느 날 16시 30분에 촬영한 가시 영상이랑 저기 영상인데 지금 이거는 되게 대표적인 게 16시 30분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 서쪽으로 친다. 이 아주 간단한 거 해가지고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이 밝을 거다. 이 얘기죠. 얘가 저게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다 밝으니까 얘는 가시가 되겠고 16시 30분이 되겠죠. 가시 영상은 나가 되겠고요. 최상부 온도는 A가 B보다 높냐 그랬는데 이건 저기 영상 보면 되는데 A가 어둡죠. 어두우면 최상부의 온도 높은 거고 찬 공기가 황해를 지난 동안 열과 수증기 공급받으면 당연히 폭설이 내리겠고요. 얘는 서해안의 폭설이라고 나왔네요. 정답은 니은디귿.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눈구름이 잘 보이잖아요. 깃털 모양의. 넘어가. 4번. 이것도 쉽습니다. 온대저기압의 등압선 어쩌고 좋고요. 등온선을 나타냈고요. 전선은 이런 데 있겠죠. 이게 뭐가 급격하게 변해야 되니까. 기온이 급격하게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선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경계 또는 델타 T가 큰데 이게 찾아주면 되고. 그래서 A, B 사이에도 전선이 위치하냐? 이거는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한랭 전선. 이 온난 전선 이렇게 있으면 등압선이 이렇게 그려지자. 이렇게 뾰족하게. 이거 가지고 나온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A, B 사이에도 한랭 전선이 있고요. 나에서 Q 구간보다 P 구간에 위치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고요. 온도 변화 크니까 기온이 급격한 거는 기억에 해당하겠죠. 정답은 5번. 너무 쉬워. 5번. 이거 맨날 강조하던 게 나왔네요. 이거 원시 고중신 순으로 짧아진다. 에디아카라 동물고는 원생누대 맞고 판게아는 고생대 말 형성 C 맞고 거치식물 철임 출현한 시기는 여러분 이거 개사기죠. 어육 양파 겉포시속 외우라니까. 어육 양파 겉포시속 이거 이상으로 절대 안 나와. 어류 육상식물 양서류 파충류 거치식물
포유류, 시조새, 속시식물의 출현을 한 번에 외울 수 있다. 이게 이응이잖아, 이응. 카모실 대석패 이응으로 시작하는 건 오밖에 없다. 오. 그래서 오, 실, 대, 석, 패, 트, 쥐, 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거치식물 처음 출현한 거 손가락으로 육, 양파, 것 다섯 번째네. 오, 실, 대, 석, 패, 패름기네. 이렇게 찾으면 끝난다. 패름기는 C에 해당하죠. 고생돼. 정답은 몇 번이야? 기니가 맞겠네요. 기니. 정답은 3번. 3번 넘어가. 6번 너무 쉬워. 이거 밝으니까 화강암, 현무암. 화강암은 유무남질 마그마니까 기억기에는 니은이 되겠죠. 압력감소.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니은이, 현무암질이 당연히 화강암질보다 높고요. B는 기억이냐? B는 니은이니까 틀렸고요. SiO2는 A가 63보다 많은 거. 이미 높습니다. B는 52보다 작은 거. 정답은 1번. 다음 7번. 음파의 왕복 시간인데 딱 기억할 거는 이거밖에 없다. 8초 찾아라. 8초면 6km다. 그러면 해구다. 끝. 그럼 여기 와서 8초네. 아, 이거 해구 있네. 끝났어. 이게 기억. A 지점 6,000m냐? 8초잖아. 그럼 6km 외우고 있어야지. 경사는 기억이 니은보다 급하냐? 기억이 니은보다 완만하겠죠. 얘가 이제 음양 측심법의 왕복 시간 차이가 크니까 경사면이 급한 거고, 동일한 거리에 대해서 해구가 당연히 존재하죠. 정답은 3번. 자, 8번 비율이네요. 비율을 줬네요.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가에서 나로 보내라니까. 나에서 가해도 상관없어.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감소했습니다. 얘는 감소했습니다. 얘는 증가했습니다. 끝난 거야. 비율은 증가하는 거 하나만 있어야 돼. 얘가 DE, 암흑 에너지. 두 개 중에 항상 많은 게 DM. 얘는 OM. 끝났네. 그리고 가나가 과거랑 미래 중에 하나인데 OM이 현재 4.9%니까 얘가 과거고요. 얘는 미래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과거 미래밖에 없겠죠. 가는 과거이고요. 전자기파 관찰 가능한 건 OM이니까 맞고요. A는 OM 적어놓고 검토를 위해. 가속 팽창시키는 건 DE니까 C겠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넘어가. 한 지점에 서로 다른 세 식의 복각이고 동일 경도를 따라 북상했다 이렇게 나왔네. 이거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진북이니까 이거는 정자기 문제다. 그러면 이거 복각 적으면은 적을 필요 없네. 이게 마이너스 49. 얘는 마이너스 21 뿜어져 나오니까 플러스 30. 동일 경도에서 북상하려면 적도 남반구 고위도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왔다. 1번, 2번, 3번이 끝이네. B의 복각은 플러스 30도고요. CAB 순 맞고요. 맞죠? CAB 순 맞고요. 적도 당연히 통과한 적 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갔는데 0을 통과한 적이 있겠죠. 정답은 기니디 5번. 다음 넘어가. 10번. 남해안에서 8월에 두 개를 나타냈고요. A, B는 각각 해수면과 수심 40m의 측정값이다. 해수면은 0m죠. 가나 중 어느 시기에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줬네. 일단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 수온은 내려가고 염분은 하강하고 비 때문에, 그 다음에 혼합층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이거 찾는 건데 일단 수온은 무조건 내려가요. 수온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면은 8월이죠. 가나가 얘가 태풍의 영향을 받은 거지. 왜냐면 수온이 지금 여기 내려갔잖아. 당연히 여기가 0m고요. 깊이가 깊이 있는 곳이 40m죠. 그래서 해수면 측정은 A니까 A는 0m 맞고요. 태풍의 영향을 받은 시기는 나예요. 수심 40m에서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작다고 했는데 읽어보면 되잖아. 40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잖아. 40은 실제로 가를 그대로 옮겨버리면 여기 가고 나가 여기 있으니까 나가 더 밀도가 작네. 가가 나보다 작다가 아니라 가가 나보다 크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좀 배운 거랑 배치되는 게 태풍이 지나가는데 염분이 지금 하강하지가 않죠. 표층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 가끔 그럴 수 있어. 이게 하층에 있는 염분이 올라오게 되면 태풍이 통과해서 표층에는 비를 많이 뿌리겠지만 이 밑에랑 잘 섞이다 보면 표층도 염분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띌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런 상황을 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맞겠죠? 글자 잘못 안 읽었으면 맞는 거예요. 가나다 중 백색 외성이 한 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백색 외성 찾는 거야. 응? 이거 봐봐. 이게 너무 쉬워. 이 9.8이 백색 외성이겠지. 7보다 크니까. 끝났는데 이 절대 등급도 찾는 게 얘가 2개 빠지고 얘가 3개 빠지니까 얘는 5개 빼면은 마이너스 0.2죠. 마이너스 0.2는 5개 빠진 건데 이미 5개 빠지니까 여기는 똑같아야 1이야. 그럼 끝났잖아. 얘는 5개 더해줘야 되는데 얘는 5개 빼는 거니까 얘는 10개 더하면은 순양으로 5개가 더해지겠지. 그럼 10개 더하려면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되면 돼. 그럼 그거 제곱하면 10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개 더 할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냥 익숙하게. 그럼 반지름 제일 작네. 그래서 이거 백색 외성 되겠네. 끝났어. 그러면 넘어가자. 기억은 마이너스 0.2다 맞는 거고. 람다 맥스는 나가 다보다 길다. 나가 온도 1이고 다는 3.x니까 온도는 다가 높거든요. 그럼 나가 람다 맥스 긴 거죠. 나가 길다 맞고. 백색 외성 다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3단원이 좀 어렵게 나왔어야 되는데 3단원이 다 쉽게 나왔어요.
12번. 가나가 엘니뇨 라니냐 중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상승기류가 중앙태평양 언저리 나오니까 엘니뇨 라니냐 끝났죠. 라니냐는 가다. 라니냐는 나죠. 나. 워커수단 세기는 가가 엘니뇨 약한 거 받고 가가 엘니뇨 엘동뜨 동태평양 뜨거워지면 기압은 낮아지죠. 마이너스입니다. 작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풀 때 엘동뜨만 외워놓으면 돼. 엘동뜨. 나머지 다 반대 치면 되거든. 엘동뜨 엘니뇨 때 동태평양 뜨거워진다. 그러면 엘니뇨 때 서태평양 차가워진다. 라동차 라니냐 때 동태평양 차가워진다. 라니냐 때 서태평양 뜨거워진다. 이 끝이죠. 넘어가. 12번 AB의 경사각 23.5 23 그래? 그러면 현재가 23.5니까 얘는 경사각 큰 거야. 얘는 경사각 작은 거야. 그 다음에 20률이 얘는 20률이 어떤 거냐면 지금 얘를 보죠. 얘는 원일점 거리가 머니까 20률이 큰 거야. 얘는 원일점 거리 가까우니까 20률 작은 끝났어. 20률은 현재가 A보다인데 A가 20률이 크니까 현재가 작은 거 맞고 연교차는 현재가 B보다 작냐인데 B가 경사각이 작거든? 그럼 연교차 작은 거지. 현재가 B보다 크겠죠. 이게 경사각하고 20률이 반대로 움직여서 연교차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가중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경사각만 보고 풀면 됩니다. 자, 근일점에 위치할 때 도달하는 에너지량은 A가 지금 20률이 크잖아. 20률이 크다는 거는 원일점이 멀고 근일점은 가깝다는 얘기야. 그러면 근일점에 위치할 때 A가 많겠죠. 많이 받겠죠. 그럼 정답은 1번. 맞죠? 현재가 A보다 크다. 맞는 거고. 현재가 글자 잘못 읽은 거 없겠지. 다음. 자, ABC는 주기열, 기인이 대류랑 복사인데 이게 대류고 이게 복사죠. 끝. A는 전체 대류 일어나는 거 맞고요.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의 전체 질량은 B가 C보다 작다. 이미 질량 차이가 5배인데 얘는 복사가 일어나는 거 뭐 M0라고 쳐도 얘는 지금 전체 OM0 중에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이 뭐 80%라고 치면은 OM0의 80%죠? 그러니까 뭐 4M0보다 살짝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B가 C보다 당연히 작은 거고요. C의 중심액에서는 OM0니까 CNO가 PP보다 우세해서 CNO가 PP보다 우세하다 맞는 거. 정답은 5번. 다음 넘어가. 15번. 서로 다른 외계행성계고 나의 공전속도는 30이다 이렇게 줬네. 나의 공전속도 30이다. 이게 좀 허무한 게 이렇게 보건 서로의 시선 방향의 각도 차는 60도가 나지만 이거는 얘도 나란하게 돌고 얘도 나란하게 도는 거여서 그 면각의 코사인 그 공식을 아예 쓰지 않아요. 끝냈어. 그럼 ABC가 있는데 A에서 적색편이야 별이. 그럼 여기에 있을 때 멀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행성의 공전 방향은 ABC다 맞는 것이고 가의 공전 속도는 40이냐? A일 때 속도 구하면 되는데 고유 파장 당연히 600이어야 되죠. 그럼 600분의 여기 나와 있네. 600분의 0.04C. 이거 하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외우라 그랬지? 0.02C. 그래서 300C 만나면 1000 남다. 외우면 20이네 20. 그래서 가의 공전 속도는 20입니다.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가의 시선 속도는 20이 나오겠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 나오겠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겠죠. 행성이 D에 위치할 때 나는 이미 줬잖아. D에 위치할 땐 공전 속도란 말이야. 그래서 공전 속도 30이니까 30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3이어서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4번. 넘어가. 16번. 공전궤도 반지름 1.5랑 1이랑 1.25AU에 있고요. 안쪽 경계랑 바깥쪽 경계니까 당연히 이게 안쪽 경계, 얘가 바깥쪽 경계죠. 생명 가능 시대 폭은 기억이 니은보다 좁다. 지금 이렇게 가면서 바깥쪽 경계 멀어지니까 광도 증가한다. 광도가 증가하면 기억이 니은보다 당연히 좁고요. L 기억, L 니은 표시해놓죠.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동안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주계열 단계에 도달한 이후 시간에 따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0년 주계열이라는 뜻이지. 그럼 주계열에 얼마나 머무르냐? 그러면 머무르는 기간 A가 지금 점선 짜글이야. 이게 A고 얘가 B야. 표시 색깔 다르게. 얘가 A고 얘가 B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럼 B는 이만큼 머무르는 거야. 이만큼. A는 요만큼 머무르는 거야. 요만큼. 이게 더 길죠? 이게 더 깁니다. 그래서 B가 더 깁니다. A가 B보다 길다 틀렸어. 20억부터 100억까지 A가 S로 받는 에너지는 20억부터 100억까지 광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거리는 일정한 상태에서. 정답은 기D. 이거 뭐 지금까지 뭐 계산이 하나도 안 나죠. 다음 17번. 해령과 변환단층이 존재하는 A' 구간을 직선으로 이동하며 나이를 나타낸 것이고 해령과 변환단층은 점선상에 분포하고 해양파는 해령의 90도 방향으로 이동하며 이건 뭐 당연한 거지.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90도로 이동한다는 뜻이죠. 이동 속도는 1이다 이렇게 줬네요. 이동 속도는 1이다. 기억 디귿은
판과 함께 이동하고 판 경계가 아니고 니은만 판 경계다? 아 그래 이거 니은 경계야. 얘는 좀 표시를 하자. 얘를 1번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여기거든. 1번. 여기가 2번이잖아. 2번이면 여기 2번이거든. 여기 3번이라면 여기 3번이거든. 3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었을 때 이게 대칭이 좀 나오죠. 그럼 얘가 해령 기준으로 좌우의 발산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이동 속도가 1인데 이게 뭐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냐. 그러면은 2가 지금 여기는 뭔가 해령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건 해령이 이렇게 지나도 되고 이렇게 지나도 상관이 없죠. 일단 여기 개념은 이렇게가 해령이면 가로줄이 변환 단층이고 이렇게가 해령이면 세로줄이 해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2번에서 나이가 많아야 된단 말이지. 2번에서 나이가 많으려면 해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해령이 가로줄이 되면 이거 안 되네. 해령이 가로줄이면 2번에서 나이 0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번 지역이 여기가 해령이니까 이렇게가 해령, 이렇게가 해령이 되면 2번 지역은 100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도 100km 떨어져 있어서 나이가 이어지는 게 보이죠? 좌우의 발산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러네. 그건 설명이 되죠. 그러면 해양 지각의 나이는 기역의 디귿보다 많다. 기역이랑 디귿은 같아야 되고, 그죠? 같죠? 왜냐면 해령으로부터 100km 떨어져 있으니까. 니은은 변환 단층이니까 화산 활동 일어나지 않고요. 1000만 년 후에 기역 디귿 최단 거리는 기역은 지금 이렇게 이동할 거고 디귿은 이렇게 이동할 테니까 멀어지겠죠. 200 지금이 200이잖아. 지금이 200. 200보다 멀겠지. 정답은 디귿 2번이 되겠네요. 2번. 구할 수도 있나? 그럼 이거 구해볼까요? 1000만 년? 1000만 년이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센티미터 가는 거야. 센티미터 미터로 바꾸면 0 2개.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하나, 둘, 세 개. 100km 더 가는 거네. 1000만 년 뒤면. 그러면 디귿은 여기로 가고 기역은 여기로 가니까 이게 200이니까 여기가 200 루트 2가 되겠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 넘어갑시다. 다음 18번. 18번이 아까 봤는데 이게 좋은 문제더라고요. 가는 어느 우리나라의 태풍 AB의 이동 경로를 줬고 PQ는 3시간 간격으로 줬고 풍향의 변화 기역 니은으로 줬다. 화살표가 방향이 풍향이란데 풍향이 나왔으면 무조건 십자가 그리고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 풍향을 보면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시계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다 시계로 적을까? 시계. 그럼 얘는 위험 반원이야.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적지마. 얘가 지금 이거에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얘는 반시계야. 그럼 얘는 안전 반원이어야 돼. 그러면 누가 태풍 A가 지나갔냐 B가 지나갔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A, B는 둘 다 A가 지나가면 P가 위, 여기는 안전 반원. B가 지나가게 되면 오른쪽, 여기가 위험 반원, 여기가 안전 반원이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둘 다 가능한데 얘는 어떤 논리를 써야 되냐면 얘가 지금 태풍이 먼저 가까워. 그 다음 여기가 나중에 가까워. 그럼 얘가 먼저 위험이야. 얘는 나중 위험이야. 나중 안전이야. 그럼 나중에 안전에 위치하되 나중에 안전에 위치하려면 B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위험, 나중 안전이 되잖아. 진행 방향 오른쪽이 위험이 되니까. A면 안 되지. 왜냐면 A면 먼저 안전이 되지. 나중에 나중 위험이 되고. 그래서 B가 된다. 그래서 기역은 P에서 관찰한 거다. 기역은 그러면 이게 위험이잖아요. 위험이면 진행 방향 오른쪽이니까 얘 Q가 되고 얘 P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Q가 되겠고요. 나는 B를 관찰한 거 맞고요. 태풍 중심과 Q 사이 거리는 Q가 얘잖아. 그러면 기압만 측정하면 되는데 T3가 T5보다 멀다 했으니까 T3는 기압 최소야. 그럼 T3가 제일 가까운 거지. T3가 T5보다 가깝다. 관측소 측정 기압이 낮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이게 무슨 브릿지 3번에 나와야 될 그런 문제가 왜 19번에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AB가 열린 우주, 닫힌 우주인데 얘가 열린 우주죠. 그리고 이게 지금 평탄우주 모형 기준으로 얘가 평균 팽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얘는 닫힌 우주가 되고 얘는 열린 우주가 되고 그럼 얘는 A가 되는 거지. 끝났어.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AB뿐만 아니라 닫힌 우주 아니면 표준 우주 모형 전부 다 모형별 우주의 팽창 속도는 현재 값은 같아야 되죠. 빅뱅 이후 현재까지 걸린 시간은 A가 평탄 우주보다 짧다. A가 더 길겠죠. 왜냐면 이건 이 그래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평탄 우주 이렇게 해서 0으로 가고 얘 평이면 열린 우주 이렇게 가지. 이렇게 열린 우주.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데가 현재 아니야. 그래서 A는 빅뱅 이후 걸린 시간이 이만큼, 평탄 우주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A가 평탄 우주보다 긴 거. 나는 A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해설을 하면서 해도 이게 몇 분 안 걸리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줬고요. XY에 대한 방사성 원소 Y 함량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스킬을 쓰면 되죠. 방사성 원소 X랑 방사성 원소 Y니까 X, Y가 둘 다 붕괴하는 놈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분의 뭐야. 모분의 뭐. 그러면 반감기 회차 논리를 우리가 쓸 수 있었지.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X 반감기 2억이라고 줬어. 그럼 TX는 2다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 뭐가 보이냐면 이게 모분의 뭔데 이게 감소한다는 건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는데 분자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거야. 그럼 TY가 짧은 거고, 2억마다 2분의 1씩 간다는 건 또 2억 가면 2분의 1 되죠?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2억마다 반감기 회차 수가 1회씩 난다는 뜻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2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끝나죠. 이거 정말 많이 쓰는 논리입니다. 반감기 회차 스킬. 그 다음 여기가 이제 C가 중생되죠. 그 다음에 이게 18% 72%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먼저 순서 맞춰. 첫 번째 반감기 결정있고 순서 맞추면 A 다음에 난저압, 그 다음 뭔가 있을 거고 B 다음에 난저압, 그 다음에 C가 있고 얘가 중생돼요. 그럼 Y 반감기 1억은 찾았어. 그러면 얘는 72%랑 18% 중에 하나다 이거 적어놓고 X를 가질 수도 Y를 가질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또 근사시키는 걸 쓰면 75%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지만 0.4T로 근사시켜서 쓸 수가 있다. 그럼 얘는 0.4T 쓰면은 0.8T, 0.8억이 될 거고 75T보다는 더 붕괴한 거니까 이거보다는 살짝 나이 많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4분의 1 건 거니까 반감기 2번 거치는 거죠. 그럼 4.8보다 살짝 많겠죠. 반감기 2번 가면 X 반감기 2억이니까 1 이렇게 적어놓을까? 그럼 여기는 0.4T보다 살짝 많은 거니까 0.4T보다 많고 여기서 반감기 2번 가면 2.4보다 살짝 많은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나이를 확정 지을 수 없는데 그냥 확정을 지은 거고요. 확정을 못 지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것도 또 반감기 요즘 많이 나오는 논리죠. 반감기의 비율이 2대 1이니까 특정 비율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T 대 2T 관계를 만족한다. 그럼 얘가 T면은 얘는 2T가 되고 얘는 2T 플러스 4억 보내는 거고 얘는 T 플러스 2억 보내는 거죠. 빠르게 해설 찍고 물리랑 화학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 생명과학이랑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보이냐면 이게 나이를 측정해놓으면 문제가 되게 쉬운 게 지금 A, B는 중생대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고 A가 B보다 많아야 돼. 근데 얘는 선택 못하지. 신세계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선 방향으로 선택을 하니까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면 되겠죠. 나이가 많은 게 이게 보이잖아. A, B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럼 B에 포함된 게 X 맞죠? B에 포함된 거 X고 A 절대 연령은 2.6보다 작다. 이거는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75% 됐는데 걸리는 시간의 비율이 근사시킨 게 0.41T 어쩌고 되는 거니까 72%면 이게 3% 차이밖에 안 나고 그럼 나이 차이가 여기에서 거의 나지 않는다. 그래서 2.6보다 작다라는 거는 2.6보다 작다는 사실 그래 보이는데 그렇게 푸는 건 정확하게 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정석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들을 연습을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얘는 이제 살짝 어려운 게요. 디귿 봐봐. 이거를 원래 반감기 회차 논리가 아니라 반감기 절반보다 짧다 그거 가지고 풀면 어떻게 푸냐면 이 가오나시 있죠? 가오나시 짱. 봐봐. A 절대 연령은 T 플러스 2야. A 나이는 T 플러스 2야. 근데 볼록성 그 논리에 의해서 72%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의 절반보단 길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가 좀 변형된 거죠. 왜냐면 직선상에서 떨어졌을 때 여기가 50%라고 했을 때 A는 지금 Y를 가지니까 Y는 반감기가 1억이었으니까 여기가 1억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100%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75%가 되는 게 직선으로 떨어지면 여기가 0.5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값이 0.5보단 작다. 근데 이걸 근사시키면 0.4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걸 풀었던 거고. 그럼 A 연령이 2.6억보다 작은 걸 보이려면 얘는 72%잖아요. 그러면 이 T라는 값이 반감기의 절반인 0.5보다는 짧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75% 기준으로 하는 거고 72%가 어떻게 되냐? 그건 여기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 여기가. 물론 이게 작겠지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 76%라면 이 논리를 쓸 수 있을 텐데 72%로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B가 지금 나이가 18살이거든요. A가 지금 18% 남았거든요. 그래서 A는 지금 Y를 갔잖아. 근데 TY가 1이니까 2.5억을 보내보는 거야. 2.5억은 계산할 수 있거든. 그러면 2.5억 지났을 때 A에 남아있는 무원소의 양은 몇이 되냐면 2억을 보내면 4분의 1이 되고
0.5억을 보내면 반감기의 절반만큼 가는 거니까 4루트 2분의 1이 돼서 요게 몇이 되냐? 요게 1.4죠? 그럼 5.6분의 1이 돼요. 근데 A는 실제로 얼마나 남았냐면 100분의 18, 즉 18%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지. 얘는 2.5억을 보냈을 때 2.5억을 보냈을 때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고 얘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18%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요거 계산하면 50분의 9가 되잖아. 그럼 둘 중에 무슨 숫자가 더 큰지 볼게. 5.6분의 1이랑 50분의 9를 숫자를 비교하면 이게 넘어가면 얘는 50이 되고 5.6 곱하기 9를 해야 되는데 5.6 곱하기 9를 하면 54, 5가 넘어가면서 50.4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커. 그러니까 이게 18% 크다고. 그럼 무슨 뜻이냐? 2.5억을 보내면 이미 18%보다 작아지는 만큼 붕괴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이는 2.5억보다도 적은 거예요.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2.6억보다 작다는 당연히 담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쓰는 게 2.5억을 실제로 보냈어야 돼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답을. 원래는 이게 제가 혼자 풀면은 저걸 하는데 검토를 하는데 지금 빨리 물리화학 생물을 풀어야 돼가지고 13454 13453 제발 잘못 읽은 거 없기를 13254 13254 맞죠? 그 다음 11번 52154 52154 맞고 16번 32215 3 2 2 1 5 그러네요. 잘 맞췄네요. 이게 브릿지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가지고 가끔 잘못 읽는 게 한두 문제씩 나와서 검토를 꼭 해야 되는데 학평은 눈으로 쓱 봐도 이게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26학년도 26년 3월 모의고사를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올해 꼭 대학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구과학은 제가 잘해가지고 이 해설 영상이 지금 몇 분 안 될 것 같은데 물리랑 화학, 생물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틀린 거 잘 복습하시고 토토로랑 함께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